박성규입니다. 네, 이번 전시는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진작가 지원 공간인 인사미술 공간이 약칭 인미공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6월에 운영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계기성 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우선 임근하 관장님을 모시고 이 전시의 배경과 전시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아르코미술관 이용되고 이후에 아침에 기자간담회를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오늘 10시 반 너무 이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소와 제가 굉장히 짧게 인사 말씀 드리는 편인데 오늘 좀 드린 말씀이 많아서 살짝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인사미술공간, 아까 차성주 큐레이터가 소개한 대로 인사미술공간을 줄여서 인미공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대안공간과 제도 사이의 어떤 중간 매개를 이제 목표로 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2006년도에 지금 이제 현재 원서동 공간으로 이전을 해서 20년째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 25년 동안에 우리 인사미술 공간이 특히 젊은 작가들, 청년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제 자리매김해오면서 당시에 전시기회, 초창기에 이제 전시기회가 많이 없었던 신생 작가들을 위한 활동 무대가 되었고 또 당시 굉장히 새로운 매체로 주목받았던 싱글 채널 비디오를 콜렉션하기도 했습니다. 콜렉션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볼지라는 정기간 행무를 통해서 비평 담론 기능을 담당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청년 작가들, 당시에는 청년 작가들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미술계를 이끌다시피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티스트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미술기관의 큐레이터나 디렉터들이 이 인미공을 통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인미공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왔고 역할을 해왔고 또 많은 사랑을 그만큼 받아왔는데요. 아르코미술관이 2009년부터 이 공간을 통합 운영을 해오면서 굉장히 이제 그 역할을 많이 이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문을 닫게 되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제 2010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신생공간이라는 그런 이제 통칭으로 많은 신생 작가를 위한 다양한 공간이 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2016년도 이후에 아마 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가 된 내용이지만 북촌 지역이 원서동에 포함된 북촌 지역이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담고 있는 원서동 건물도 지금 월세가 저희가 이전에 계약했던 시점에 비해서 2배가 지금 인상이 됐어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물리적인 어떤 환경 변화를 직면하면서 저희 이제 아르코미술관의 내부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인미공을 이런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운영은 물리적 공간은 우리가 운영을 종료하지만 그 정신과 그리고 그 정신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우리 미술관이 이어나가겠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인미공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큐레이터들이 바쁘게 움직였고요. 우선 인미공에서 생산된 자료들, 25년 동안 생산했던 자료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행정문서는 본부로 이관을 하고 그리고 또 큐레이토리얼 프로젝트 관련한 문서들은 디지털로 저희가 다 자료를 정리하고 디지털로 변환을 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1차로 변환된 자료들은 지금 이 전시와 함께 이제 조그만 공간을 미술관 2층 라운지에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서 PC를 열람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우리 차성주 큐레이터와 또 외부 큐레이터가 함께 오픈하는 준비한 전시
이에요. 제목이 길지만 미니버스 오르뚜구르 떨 안녕 인사. 저희가 줄여서 안녕 인사라고 대표 이름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 전시에 이어서 또 29일에도 인사미술공간에서 다른 전시가 열립니다. 그런 공간이라는 제목인데요. 두 개의 전시를 통해서 인미공이라는 공간과 또 인미공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인미공이 지향했던 여러 가지 가치들을 함께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인미공이 굉장히 그 중요했던 비평 담론 프로그램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위원회에 시각예술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다원예술팀 죄송해요. 시각다원예술팀과 함께 준비 중인 비평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미공이 이 전시와 함께 문을 닫는 그 즈음에 6월 말쯤 별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인사라는 그 제목은 김도희 작가의 전시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이 전시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인미공의 과거의 시간을 이제 보내는 굿바이보다는 그 인미공 이후에 저희 아르코 미술관의 새로운 어떤 시간을 맞이하는 헬로우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미공의 기억을 담은 아카이브 열람 서비스와 그리고 또 새로운 그 프로그램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시 우리 사승조 큐레이터와 또 함께해준 그 협력 큐레이터 분들과 함께 전시 소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자료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인미공에서는 지난 25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해왔는데요. 저희 이번 아르코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전시는 이 사업들 중에서 총 3개의 그런 사업들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신진작가 창작 플랫폼, 그다음에 시각예술 비평지 발간, 그다음에 영상미디어 활성화라는 여러 인미공의 활동들을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이 사업들을 매개한 전시를 각 이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 및 기획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기획자 3분의 시선으로 접근한 전시입니다. 이 3분은 사실은 저희 예술위의 지원 사업과도 또 연이 있으시고 인미공과도 각별한 연이 있으신 3분입니다. 그래서 권혁규, 김신재, 김도희 선생님께서 3개의 전시를 3인 3세계 옴니버스 형태의 전시를 기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라짐의 일종의 조건으로 인미공에 부여된 정체성과 역사기술의 방식을 제고하거나 오늘날 기술환경 및 이미지의 생태계 속에서 미디어 아카이브의 불가능성을 의식하며 인접한 기술적 지체를 통해 무빙 이미지의 정소를 고찰하고 인미공의 마지막 순간을 예술과 공간 그리고 사람 사이의 떨림과 미시사로 새롭게 엮어내는 출간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책이 이번 전시의 그 안녕 인사 전시의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미공의 기억과 흔적에서 비롯한 이런 문화적 자산이 현재와 미래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보고 있는데요. 이 전시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무비판적으로 되새김질하거나 아니면 소환하거나 그 성취에 경도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어떻게 재조명할 수 있고 다시 맥락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3분의 그런 어떤 이 사업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인미공을 매개하기도 하고 또 간접적 혹은 비판적 혹은 추상적으로 그렇게 매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별 지점을 살펴보시는 것도 전시에 좀 재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시 기간 중에는 3개의 전시를 기획자 및 작가와 함께 전시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는 릴레이 토크가 진행이 되고요. 또 이 출간물을 둘러싼 이야기를 그 조선 기자와 함께 나눠봅니다. 더불어서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미공이 사라진다고 해도 어쨌든 그 유산들을 아르코 미술관에서 어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저희가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주안점을 둬야 하는지를 고민해보는 예술인과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릴레이 전시잖아요. 계기성 전시 2개가 열리고 하나는 아르코 미술관, 그 다음에 이제 인사미술공간, 그 공간성을 특징으로 한 전시를 열게 되는데요.
그 4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종료 기획전 그런 공간도 많은 관심 지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자 세 분을 소개를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전시별로 기획자분께서 전시와 작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층에 소개하고 있는 미니버스는 권혁규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 권혁규 선생님은 잠깐 묵내만 권혁규 선생님이고요. 불확실한 대상을 물리적 현존으로 전환하는 큐레이팅 방법론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자 운영 플랫폼 웨스의 공동 운영자로 활동하셨고요. 연관 출판 프로젝트 뉴스페이퍼의 기획 및 편집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종로에 있는 뮤지엄헤드의 책임 큐레이터로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2층에 오르투그룹을 기획하신 김신재 선생님 잠깐 일어나셔서 주로 시간 기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제작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얽힌 감각과 물질 사이를 번역하는 예술 실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1층과 2층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전시이죠. 디귿덜의 안녕 인사의 김도희 선생님. 기획으로 본격적으로 참여하신 건 이번이 거의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디귿덜이라는 이 잡지, 미술 잡지의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미니버스의 권혁규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고 전시에 대한 소개와 작가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층 미니버스 기획한 전시기획자 권혁규입니다. 간단하게 이따가 이제 전시장에 가셔서 전시를 보실 테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전시에 대한 간단한 소개만 드리고요. 먼저 그 전시 소개 전에 저희 오늘 기자간담회 같이 참석해 주신 작가분들 소개도 한번 하고 싶은데요. 먼저 권호상 선생님, 권호상 작가님 같이 자리해 주셨고요. 윤삭 작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총 미니버스는 총 7분의 작가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지금 여기 자리해 주신 작가분 외에 강석호 작가님, 노은주 작가님, 김소리 작가님, 그리고 야광 작가님, 박광수 작가님 이렇게 참여해 주셨고요. 전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미니버스는 일종의 인미공이라고 하는 공간의 사라짐을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설정하고 기획된 전시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라짐을 조건으로 설정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흥미로운 일이기도 했고 일종의 과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과제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획자로서 전시를 기획할 때마다 전시라고 하는 매체가 결국에는 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 오늘 보시는 전시들도 이제 특정 기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질 것이고 아마 이제 이미지와 도로 혹은 텍스트만 남긴 채 전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봤었던 전시라고 하는 실존은 다 사라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시를 만들면서 늘 어떤 전시라고 하는 매체가 일종의 사라짐을 필수 존재 조건으로 갖는다는 것이 재밌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했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니버스라고 하는 전시는 어떤 인사미술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 공간의 사라짐과 전시의 사라짐을 포개놓는 전시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에서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망각이나 어떤 소비의 장치로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이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거나 혹은 어떤 소비적인 무언가로 흘려보내기보다 조금 더
의미 있게 다시 재고해보는, 다시 생각해보는 전시를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미공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라지지만, 혹은 이 지금 오늘 보게 되는 전시들이 사라지지만 그것이 완전히 망각되거나 혹은 완전히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시간대로, 조금 다른 어떤 시공으로 운반되는 어떤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전시를 기획해 봤습니다. 그래서 미니버스라는 그 어떤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니버스라는 제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라짐을 다른 시간으로 운반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제목을 지어봤고요. 미니버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동하고 운반하는 대상인데, 그 미니버스라는 것이 어떤 늘 직선 경로만을 향하거나 혹은 늘 어떤 그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이동한다기보다 때로는 우회하고 때로는 그 어떤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는 그 어떤 작은 움직임들을 생각하면서 전시를 꾸려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미공이라고 하는 인미공이라고 하는 공간의 사라짐, 그리고 전시의 사라짐을 다른 시공으로 이동하는 걸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동의 어떤 장면에서 조금 그 작은 길로 다니고 우회하고 늘 어떤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좀 다른 어떤 새로운 경로들을 추적하면서 혹은 발견해 가면서 움직이는 그 어떤 이동성을 생각하면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걸 제가 옮기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별 그 작가님들의 작업은 이따 전시장에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번 전시에서 주로 이제 작가님들과 나눴던 대화는 이전에 지금 저희 전시에 참여하고 계신 7분의 요 작가분들은 다 이전에 있었던 인미공 창작 지원에 참여했었던 작가분들이세요. 그래서 조금 그 세대도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고 어쩌면 이 작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관심사나 어떤 미술의 매체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방법과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때 그래도 인미공이라고 하는 공간을 점유했었던 그리고 그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던 작가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도 다르고 세대도 다른데요. 이 작가분들이 이전에 인미공에 참여했었던 그 시간대를 어떤 그 막연한 과거의 시간 혹은 어떤 종결된 시간, 사건으로 이렇게 제시하기보다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오늘이 어떻게 다른 시간대로 운반될 수 있는지를 작가분들과 기획 과정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작가분들은 어떤 과거의 작업을 다시 새롭게 본다거나 혹은 과거의 작업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과의 관계를 살펴본다거나 혹은 그것을 조금 다른 시간대로 또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제시해 본다거나 하는 그런 작업을 7분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석호 작가님 작업은요, 제가 일종의 2010년대 후반부터 그 작고 전까지 진행하신 일종의 그 큐브 작업들을 보면서 이 강석호 작가님의 작업을 지금 작고하셨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작업으로 이렇게 이 전시에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큐브 시리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가님 그 후반대의 작업이지만 계속 어떤 작가님의 다양한 여러 시리즈에서 예를 들면 어떤 제스처 시리즈, 의복 시리즈, 어떤 신체 시리즈에서 이 큐브와 같은 어떤 색채나 붓질 혹은 그 구성들이 보이는 것을 좀 흥미롭게 생각해서 강석호 작가님의 작업을 일종의 그 큐브를 풀듯이 이렇게 전시장에 설치를 해봤고요.
권호상 작가님 작업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이제 권호상 작가님의 그 첫 번째 개인전이 2001년도에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렸고,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사진 조각, 그 데오드란트 타입 시리즈가 요때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어떤 초기 작업부터 이 권호상 작가님이 그 조각이라고 하는 매체를 약간 어긋나게 지속적으로 재설정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의 운동성으로 이 전시장에서 뭐 이렇게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기 작업부터 비교적 최근 작업까지, 그리고 작가님이 조각 매체를 어떤 사고하고 있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어긋남을 계속 만들고 있는 그 장면을 전시장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소리 작가님 같은 경우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공통적으로 그 어떤 이전 작업과의 관계성을 이 전시에서 다 살펴볼 수 있는데요. 김소리 작가님도 그 이전에 그 인사미술 공간에 참석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던 그 미공 창작소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계획으로만 남아 있었던,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던 작업을 이번 전시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과거 작업과의 관계 안에서 그 작업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전시에서는 이전에 저 개인전에서 보여줬던 작업들이 재구성돼서 과거의 인미공 그 창작소 당시에 그 아이디어로만 남아있던 작업과의 어떤 관계성, 이렇게 물질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운드 작업과 다른 매체와의 어떤 연관 안에서 보여준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노은주 작가님의 작업이고요. 노은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떤 회화로 어떤 특정 대상이나 공간을 이렇게 어떤 나름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인미공 워크샵에서 만났던 작가분들의 작업실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혹은 사진을 받아서 이렇게 회화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미공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작가분들과 어떤 맺었던 어떤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교류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어떤 동료들을 어떤 떠올리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총 네 분의 작가, 그러니까 그 노은주 작가님 포함해서 총 4분의 작가 이 작업실 장면을 그 나름의 방식으로 구성해서 그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문희삭 작가님 작업이고요. 문희삭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떤 조각 매체를 통해서 그 어떤 그 동시대의 경험이라던가 어떤 그 시각장의 어떤 성질을 계속 탐구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 문희삭 작가님은 그러니까 어떤 초기 작업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까지 그 작업들과의 어떤 관계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그 작업들을 집적하는, 쌓아놓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리즈들이 어떤 하나의 작업처럼 그 안에서 관계 맺고 어떤 그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광수 작가님 작업이고요. 박광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초기의 작업들을 인사미술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작업했었던 드로잉들, 그리고 그 전시에 하나의 기록물로 남아있는 도록들을 이용해서 이번 작업을 진행했고요. 작업 같은 경우는 그 전시에 이제 도록을 잘라서 캔버스에 붙이고 그 위에 덧그리는 방식으로 이번 그 트로이메라이 시리즈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 화면 안에서 2012년도에 본인이 그렸던 작업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과의 어떤 관계들을 계속 살피면서 마치 그 두 개의 시간을 연결하듯, 혹은 그 오늘의 시간을 이렇게 걷어내면서 그 과거를 이렇게 가늠하듯 이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간을 종결된 시간이 아니라 전시에서 이 전시가 끝나면서 종결되고 망각되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 그 지속되고 이동하는 시간으로 그 염두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야광 작가님 작업을 빼먹었습니다. 네, 야광 작가님 작업이고요. 네, 그 김태리 전인으로 그 구성된 그 콜렉티브 그 야광 작가님들이시고요. 야광 작가님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진행했었던 그 침입자라는 작업의 그 일종의 비사이드로서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업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광 작가님들 작업 같은 경우는 작업 방식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그 영상이나 퍼포먼스를 실행하면서 어떤 영상 작업을 이제 촬영하면서 그 주로 쓰이는 그 카메라 외에 어떤 어떤 카메라맨의 어떤 바디캠, 그 카메라맨에게 어떤 그 다양한 각도의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바디캠의 영상을 편집해서 그리고 그 바디캠의 영상으로부터 또 무언가를 연상하면서 또 다른 작업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작업의 비사이드 그리고 그 비사이드의 또 다른 어떤 그 연상으로서의 C사이드를 이렇게 이 전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결되고 망각되는 시간이 아니라 계속 연장되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전시를 꾸려봤고요. 그 참여해주신 그 7분의 작가님 들도 마찬가지로 그 계속 그 과거의 작업을 다른 시간으로 그리고 어떤 무조건적인 어떤 신작 제작을 지향하기보다 어떤 과거 작업과의 연관성 안에서 그 신작이라고 하는 것을 혹은 신작의 개념 혹은 창작의 개념을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전시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 전시는 이따 또 전시장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어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디귿덜 안녕 인사를 기획한 김도희라고 합니다. 소개받았듯이 저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귿덜이라는 작은 미술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09년에 아르코 신진 기획자 워크숍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모르는 사실인데 아르코에서 저를 설명해 주셔가지고 약간 이게 무슨 일인가 좀 놀라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또 이제 인미공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는데요. 오랜 역사를 함께하면서 지켜본 인사미술 공간을 기억하는 이번 전시에 참여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미술 공간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오늘 기자간담회장에서 여러분을 뵙고 나니까 이제서야 조금씩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디귿덜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이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생소하실 수 있는 디귿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귿덜은 70년대 원고지 시대의 잡지에서 영감을 받아서 창간되었습니다. 경험주의를 표방하는 매체입니다. 예술이 생소하던 시절이자 그때가 이제 글이 귀하던 시절의 글들이기 때문에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 영감을 받았습니다. 1973년 청경자 작가는 첫 아이를 낳고 먹은 국밥 한 그릇의 시원함이 빗대어서 개인전을 여는 소감을 정말 전한 적이 있습니다. 1973년에 그 발간된 화랑이라는 잡지 이제 앞부분에 이제 실려있는 글인데요. 디귿덜은 이러한 개인의 경험과 정서를 예술의 알맹이로 여기고 소중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개념이나 난해한 정보 전달보다는 미술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미시사에 주목하고 개성이 살아있는 어투로 쉽게 말하기를 추구합니다. 디귿덜이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는 새로쓰기는 난해하게 늘어지는 문장이나 불필요한 영어식 표현을 어색하게 드러내어서 보다 간결하고 쉬운 글쓰기를 하게끔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쉽고 직관적인 목차들을 쓰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디귿덜은 신진부터 원로에 이르는 다양한 세대 그리고 작가부터 애호가와 기자까지
미술계 공동체를 구성하는 목소리들을 골고루 담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이번 전시의 디귿덜 안녕 인사는 인사미술 공간과 관련한 서사를 미술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폭넓게 전달하고자 이러한 디귿덜의 방법론을 유연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디귿덜 안녕 인사는 저처럼 인사미술 공간을 거쳐간 작가, 기획자, 연구자를 포함해서 인미공에 자리한 원서동 이웃들과 그리고 인미공의 소식을 전달해온 기자의 시각으로 그동안 인미공이 형성해온 예술적 흐름을 조망하는 기획입니다. 전시는 디귿덜 안녕 인사라는 책을 중심에 두고 있고요. 인터뷰 영상과 작가들의 소품이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께서 전시장에 오래 머무르시면서 천천히 감상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인미공은 아르코미술관이라는 상위 기관을 두면서도 인사동이나 원서동 골목에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중간계처럼 비교적 제도와 자유의 경계를 넘나들기 수월한 실험실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인미공의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신진 작가의 모습과 이들이 예술계로 흡수되고 확장되는 첫 번째 씬에서의 온도와 움직임, 그리고 그 언저리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겸하고 있습니다. 전시 도록으로 이미 남아있는 기록을 넘어서서 공간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흔적과 일화를 담고자 했습니다. 원서동에 위치한 인미공의 특수한 지역성과 독특한 물리적 특성, 그리고 변방에 속한 자유로운 분위기가 디귿덜 안녕 인사의 기획의 방향을 정해준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과 전시장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이따가 전시장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책 속에 목차별 주제와 관련 소품이 놓여있는 전시장의 위치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들으시면서 책을 조금 이렇게 들춰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약간 줄색이 주는 그런 정이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시면서 봐주시고요. 책은 인미공이 위치한 구체적인 공간인 원서동 탐방에서 시작합니다. 원서동 탐방은 인미공을 누구보다 현실의 공간에서 자주 경험해온 이웃 상인들의 인터뷰입니다. 총 5건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중 3건을 정리해서 책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2건의 인터뷰는 영상으로 제작되어서 2층 제2 전시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원서동 탐방은 마실이라는 우리 대학생, 미대생 글쓰기 팀에서 맡았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네, 마실 팀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의 인미공 시절이라는 목차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 현실의 공간 인미공에서 일하고 배우며 성장한 연구자와 기획자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인미공에서 인턴을 경험하면서 진로를 결정하고 지금은 베테랑 연구자가 된 연구자의 이야기도 있고요. 신진 기획자 워크샵 또는 전시 기획자로 전문성을 키워가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실려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의 인미공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목차입니다. 이름하여 제가 이제 사랑하는 목차인데 인미공은 사랑을 싣고라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필이라는 목차가 등장을 합니다. 인미공은 사랑을 싣고는 기획자 워크샵에서 만난 동료가 여기서 연애를 해서 사랑을 키워서 평생의 동반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인미공 개인전 때 친해진 사람과 현재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에는 멋진 사진이 함께한 화려한 경력의 나열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력의 나열을 많이 보는데요. 디귿덜 안녕 인사의 프로필에서는 두 동료 작가가 서로의 얼굴을 그린 그림과 함께 서로를 글로 소개하는 지면입니다. 디귿덜 안녕 인사에서는 동료 작가인 조은지 작가 그리고 조영주 작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그린 얼굴 그림은 1층 제1전시실 안쪽 공간에서 이따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본격 미시사인 나의 작가 노트에서는 조습, 최소연, 신지선, 신재현, 고재욱 작가가 인미공과 본인들의 작업 간의 관계를 풀어냈습니다. 사회 비판적인 강렬한 사진 작업으로 주목받았던 조습 작가의 이야기, 그리고 1세대 커뮤니티 아티스트로 전능미술관 프로젝트를 실험했던 최소연 작가의 근황을 앞부분에 담았습니다. 인미공 출신의 기라성 같은 작가님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이 시점에 호명하기에 시의적절하고 이번 기회에 근황이 전해지면 좋을 것 같은 분들로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미공의 지역적 특성을 탐구한 예로 신지성 작가님을 모셨고요. 또 인미공인 건물의 물질적 특성에 주목한 예로는 신지연 작가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인미공과 예술가의 역할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고재욱 작가를 초대하여 인미공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정체와 면을 조명하였습니다. 최소연, 조습, 신재영, 고재욱 작가의 작품은 2층 공간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신지선 작가의 그림은 1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미공에서 신진 작가로 출사표를 던졌고 이제는 중견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최근의 신진 작가님의 이야기는 제가 첫인사라는 목차에 따로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권세정 작가님과 문희삭 작가님이 참여하였습니다. 문희삭 작가님은 미니버스에도 참여하고 계신데요. 1층에서 관련 작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작가의 관심사의 변화를 전시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귿덜의 대표 목차로는 내가 좋아하는 소재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제목인데요. 이 목차에는 일관된 탐구 속에서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는 필자를 작가님들을 모시는데요. 이번 디귿덜 안녕인사에는 2014년 인미공에서 개인전을 여셨던 김용관 작가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김용관 작가님 잠깐만 일어나서 네. 감사합니다. 김용관 작가님은 인미공 전시 이후에 지금까지도 매체를 확장하며 수학적 체계를 활용한 공간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귿덜 안녕인사에서는 책을라는 그 매체 지면을 활용해서 그래픽과 텍스트를 함께 기고하셨습니다. 김홍강 작가님의 초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인미공 개인전에 전시되었던 작품의 일부를 1층 전시장에서 오랜만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 2층에 걸쳐서 자리한 디귿덜 안녕인사는 미니버스 오르투그룸과의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나의 연구 노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시를 함께 기획한 미니버스의 권혁규 기획자님과 오르투그룸의 김신재 기획자님의 글을 담았습니다. 앞서서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권혁규 기획자님은 사라지는 전시에 대한 본인의 어떤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담았는데요. 이번 전시 기획하신 것과 함께 글을 읽어보시면 훨씬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신재 기획자님은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싱글 채널에 대해서 그리고 인미공에서 맡았던 그 뭐라고 있더라 IAS라는 그 프로젝트를 했던 그 인미공의 역사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기획자로서의 관심과 의문 그리고 고민을 전시와 함께 읽으시면 더 깊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목차로 꽁트를 제가 실었는데요. 이번 꽁트에는 사실 꽁트가 디귿덜에서 항상 인기가 가장 많은 목차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읽는 목차인데 이번 그 인미공 관련 특별판에서는 조상인 기자님이 글을 맡아주셨고요. 탄탄한 취재를 바탕으로 인미공의 역사를 한 편의 야사처럼 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꽁트는 1층 미니버스에도 참여하고 계신 박광수 작가님이 사파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책 마지막에 작별인사라는 목차를 주어서 이번 호 제작에 함께한 분들이 작별의 메시지를 남기고 책 제작을 기념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저에게 이번 기획은 한 시절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간을 가늠하는 중의적인 안녕의 계기였습니다. 디귿덜 안녕인사는 인미공과 함께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골고루 담아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며 우리의 기억을 한데 모으고 새로운 기억을 생성해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책과 전시를 함께 보시며 여러분의 기억이 또 다른 차원의 감각으로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이상 디귿덜 안녕인사의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르트그룹 이 전시실의 오르트그룹 기획을 맡은 김신재라고 합니다.
IAS 미디어가 굉장히 낯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김도희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떨지의 맥락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IAS 미디어는 인사미술공간이 2016년에 시작한 미디어 아카이브 기반의 배급 프로그램이고요. 2009년에 인사미술공간에서 아르코 미디어로 이관이 돼서 현재 아르코 아카이브에서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젊은 작가들에게 디지털 영상은 다양한 예술 실천을 매개하고 비제도적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였는데요. 이제는 사실 싱글 채널 비디오가 상당히 주流화돼서 미술관에서도 많이 소장하고 또 다른 아카이브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싱글 채널 비디오가 그 디지털 전환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작업을 하기는 시작했지만 그 작업을 선보일 수 있거나 그 작업의 그 소멸성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아카이빙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16년에 인사미술공간에서 열렸던 상영중이라는 토크에서 이런 싱글 채널 비디오의 배급 관련해서 토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계기로 사실 배급을 시작해보기도 했고 배급을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작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르트그룹은 IAS 미디어를 태양계를 거품처럼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가상의 천체 집단 오르트그룹에 유비하고 이를 도표 삼아서 동시대의 기술 환경에서 미디어를 재해석해 빛과 데이터 사이의 각 광학적 이미지를 살피고자 했습니다. 디지털 영상이라고 하면 사실 비물질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었었고 그 점점 더 많은 이미지들이 사실 촬영되기보다는 점점 더 이렇게 블렌더라든지 여러 시각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작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던 2000년대 초반 IAS 미디어의 시대만 해도 매스미디어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비디오의 대안적 배급이 필요했지만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이미지와 스크린이 넘치고 또 SNS를 통해서 이미지들이 미처 저희가 감각하기 전에 전에 사라지는 상황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보고 그리고 그 시각적인 것을 다시 질문하고 그것들이 사실 무엇과 연루되는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참여해주신 작가분들이 여기 와 계신데요. 김규림, 이민지, 홍진환, 황우덕 작가님이 참여해주셔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작가님들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자연과 기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이미지의 물질성과 시각적 하부 구조를 드러내고 빛과 입자의 행위성과 발생적인 힘에 주목해 주셨습니다. 아카이브 푸티지, 롱테크, 아날로그 기법 등을 통해서 과거의 유산을 다시 방문하고 재전유하면서 오래된 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발명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전시는 광학적 이미지를 생성하고 보는 행위가 다성적인 감각을 통해서 빛과 물질의 힘과 연루되는 일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을 사실 전시장에서 관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작가님들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규림 작가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포착하려는 시도 속에서 이미지가 생성되거나 사라지는 역설적인 과정과 구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신작인 600부는 2019년에 시작된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의 렘브란트
소장된 렘브란트의 회화 야경의 복원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8,400여 장의 사진을 결합해 만든 초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출발합니다. 제목은 이미지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관련해서는 전시장에서 직접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민지 작가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떠올리면서 사진을 찍고 비밀의 시간과 반복되는 사건들 사이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는 잠상을 발견하십니다. 재난 이후에 바다, 대기, 땅, 몸 속에 남아있는 빛과 먼지를 감지하는 사진 작업들을 해오셨는데요. 작가님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통해 물질과 감각의 지리를 다시 그리고 해안, 하구의 습지 같은 경계지대에서 완결되지 않는 시간과 물질의 잔상을 탐구하십니다. 한우리 작가님은 이미지와 언어의 관계에 주목하여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실과 허구 사이를 오가며 동시대의 일상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작업을 해오셨는데요. 사실 낱낱의 사람이라는 작업은 이번 전시의 유일한 부작인데요. 손바닥에 쓰여졌다 사라지는 글자들의 흔적을 담은 영상 설치이고 16mm 필름으로 촬영된 이 작품은 흐르는 시간과 기억의 작용, 이미지의 사라짐과 지속을 탐구하고 필름의 이중적인 시관성과 물질적 특성을 강조하는 작업입니다. 홍진원 작가님은 이미지를 가시화하거나 비가시화하는 권력을 관찰하거나 개입하는 작업을 해오셨는데요. 언다큐먼티드 모나리자라는 작업은 미국 대공황 시기 모나리자로 불리며 빈곤의 상징이 된 한 이주 여성의 사진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건이 있어야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이 사건을 만드는 동시대의 매체적 조건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황효덕 작가님은 물질과 비물질,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이들의 혼합과 대립을 통해 발생하는 미묘한 긴장과 이완,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입체 작업을 해오셨는데요. 이번에 작업해주신 머리가 헝클어져서는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갔다고 하죠. 이 보이저호라는 우주 탐사선을 모티프로 해서 설치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보이저호가 1977년에 발사돼서 지금 성간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보이저호가 사실 골든 레코드를 싣고 간 것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전력 문제로 해서 작동 중단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오르트후 구름을 지나는 데는 3만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보이저호를 관측할 수도 없고 저희가 통신을 할 수도 없어서 그 후에는 이 경로를 저희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은 이 보이저호의 통신 시스템과 저희가 인식할 수 없는 대상으로서의 보이저호에 관한 작업을 하시면서 인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속성을 감각하게 하는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작업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작품은 전시장에서 관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간단한 소개를 마무리하고요. 바로 전시장 1층으로 이동하셔서 전시 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짐은 다 두시고 가셔도 되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도시락을 준비했으니 전시 보시고 오셔서 편하게. 그래서 목격되는 큐브가 그 작가님 작업의 전반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을 좀 흥미롭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처음 보시는 2010년대 중반의 작업에 큐브가 있기도 하고, 저는 이 큐브를 일종의 하나의 퀴즈처럼 혹은 어떤 문제를 풀듯 어떤 상상의 시작점으로 설정을 해서요. 큐브와 어떤 작가님 작업에서 등장하는 체크무늬를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표현을 여러 붓질을 동시에 큐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큐브라고 하는 이 대상이 시각적이기도 하고 평면적이기도 하지만 입체적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그 내재하고 있는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강서구 작가님의 작업을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렇게 그 여러 시리즈들을 이렇게 같이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권호상 작가님 작업이고요. 권호상 작가님 여기 현장에 계셔서 간단하게 작가님께 마이크를 잠깐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호상입니다. 네. 이번에 그 세 점의 작품이 출품됐는데요. 이 작품은 그 2001년 당시에 인산지공가 초창기에 있었던 제 첫 개인전에 나왔던 메인 피스입니다. 이거는 지금이랑 좀 다르게 코팅도 안 돼 있고 그 아이소핑크 위에 그냥 사진이 붙여져 있고 또 제가 이제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는데 그 아는 형, 그 선배 형 자동차를 직접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붙여서 이 작품 완성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진 조각을 데오그란트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시 제목이었어요. 그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냥 통칭해서 사진 조각이라고도 많이 하지만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상태가 25년 지났는데 상태가 꽤 좋아요. 이유는 그 영업순간이 그 이후에 계속 보존하고 있어가지고 작품 상태가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최근 작업들이 좀 있는데 이게 올해 개인적입니다. 올해 개인전처럼 있었던 2인전인데 문신이라는 조각가 선생님과 2인전을 했어요. 작가시죠. 문신 선생님과 2인전을 했는데 이 작품은 지금 현재는 사진 조각으로 구현되어 있고 문신 조각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 형태는 제가 이 작은 소품을 하나 가지고 있긴 한데 문신 선생님 조각을 스캔해서 그 조각 위에 이제 뭐 나사 그 홈페이지에 가면 있는 그 우주 사진을 부착해가지고 만든 작업입니다. 이 당시에 60년대쯤 되는 작품 60년대, 70년대 이때쯤 작품들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조각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그 아폴로 우주선이 미국에 발착하면서부터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주 사진을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최근 작업들은 초기랑 다르게 좀 검색한 사진들이 많이 작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고요. 뒤에는 또 아주 최근 작업인데요. 최근에 작업 중에는 이렇게 브론즈로 만든 조각 위에 사진을 붙이는 듯한 그림을 그려서 만든 조각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사진은 회화의 가장 끝에 현대적인 재료로서 회화의 끝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저런 사진 조각들이 표면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회화적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연장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사진을 붙인 것 같은 형식의 작품이 나오게 됐고요. 중간에 2005년, 4년 이때쯤에 지점토로 만든 조각 위에 이제 페인팅을 한 정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도 연관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전시가 인사비서 공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장례식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시 자체가 사실은 인사공간의 마지막을 기리는 전시라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고 또 한국 미술사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고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뒤에 또 의상 작가님 작업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의상 작가님도 여기 현장에 참여해 주셔서 마이크를 넘겨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신작아니 부작아니 신작을 출품하게 되었고요. 총 한 4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제목은 리컨스트럭트 시리즈고요. 제 작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쌓기인데요. 그 쌓기라는 행위에 이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쌓기라는 행위에 처음부터 큰 의미를 붙이고 반복한 게 아니라 첫 시작은 작업실의 규모, 2층이라든가 아니면 크기, 그러한 물리적 조건들, 그리고 혹은 뭐 가마의 크기라든가, 그래서 작품의 외적인 조건들과 그리고 혹은 작품의 형태와 그리고 형식에 관련해서 쌓기라는, 그래서 결국 쌓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얽혀진 여러 가지 행위들을 재구성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작업들은 과거의 작업들을 맥락 없어 보이지만 다시 겹쳐서 쌓아본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 보이는 이 작업은 2, 3년 전에 금호미술관 개인전에서 보여줬던 작업인데 그 금호미술관에서 보여줬던 작업 이외에 2013년의 작업과 그리고 최근의 작업 혹은 2019년에 개인전 때 썼던 그런 모든 조형들이 금호미술관에서 보여줬던 그 달빛 고개장이라는 그 형식에 맞춰서 다시 쌓아본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다시 하나 더 들어보자면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소문에서 보여줬던 작업인데 소리가 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불면은 이 울림통을 통해서 소리가 나는 조각인데 울림통의 어떤 일부를 표시함으로써 다른 소리를 날 수 있는 그렇게 기능적인 것을 비틀어본 작업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조그만 작업은 제가 대학교 청전 때 냈던 작품인데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사탕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탕을 무게로 환산해서 만든 조각인데 일부를 다른 조각의 무게로 치환을 시켜서 겹쳐서 통틀어서 어떤 제가 기념하고 싶은 물건의 무게로 환산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전체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나가시면서 보실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할 작업에 대한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작업보다 한 1.5배더 큰 작업인데 전시 구성상 반을 쪼개서 아마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영상 작업은 그 김태희 전문 작가 이 야간 프로젝트 작업이고요. 지금 현장에 계셔서 마이크 넘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광의 전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작업 헤세우스는 저희가 작년에 개최했던 개인전 카이트에 출품했던 메인 영상 작업의 7인자에 대한 사이드 B로 제작된 작업인데요. 7인자를 촬영할 당시에 카메라의 정면 이외에 사각지대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출연자와 그리고 스태프의 뒤통수에 작은 바디캠을 달았었습니다. 네, 그 영상들을 토대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단체물로 구성된 영상인데 이 영상에는 사실 7인자에서 나오는 메인 줄거리가 아니라 촬영 현장에서 보일 수 있는 어떤 식사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촬영의 어떤 장면을 조절하기 위한 스태프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장면이 끝난 이후에는 크세노스에 대한 사이드 C로서 이 장면들을 또 다른 픽션으로 재구성하는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니버스의 전시가 인사미술공간이 끝나지만 그 이후로 또 전시든 또 공간이 있는 작업이든 끝나도 계속 연착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 작업을 구성해 보았고요. 그리고 영상 작업을 단순히 모니터로 감상하는 게 아니라 영상의 신체로서 관람객들이 작업을 좀 더 들여다보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영상, 이 조각 프레임을 보시면은 지금은 안 나오고 있지만 이 뒤에 나오는 픽션으로 재구성된 영상에서 나오는 실제 벨트를 사용했고요. 라텍스 주락을
네, 이동해서 노무주 작가님 작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무주 작가님은 그 인사미술 공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던 어떤 동료 작가들의 작업실을 이렇게 회화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번 촬영된 사진을 어떤 그 출발점으로 삼아서 이 노무주 작가가 생각하는 이 작가들의 작업, 그리고 그 작업의 특징, 그리고 그 작업을 작업과 함께 연상해볼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간을 좀 변형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총 4점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마찬가지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진행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은 그 캔버스를 만들고 남은 짜투리 천과 나무로 만들어진 캔버스 위에 일종의 그 동료로부터 그 전달받은 작은 캔버스에 진행한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업들은 다 어떤 그 동료와의 관계성 혹은 그 어떤 동료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작업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4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작가 본인의 작업실이고요. 그 옆에는 손현선 작가, 박구마 작가, 윤지영 작가 이렇게 본인 포함해서 4명의 작가 작업실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은 그 김소리 작가님 작업이고요. 김소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쉽게 물질화하거나 이미지화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을 조각으로 혹은 어떤 미술의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조각이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과거의 유미공 창작쇼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어떤 그 상상으로만 아이디어로만 남아있었던 그 작업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 김소리 작가께서 그 몇 년 전에 진행했었던 개인전에 출품했던 작업을 재구성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개의 시간대가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과 지금 현재의 시간이 계속 교차하고 있는 상태로 이 작품을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각의 앞면이라든가 뒷면을 그 과거 조각의 그 작가가 앞면과 뒷면으로 설정했었던 그 부분을 뒤섞어 놓는다거나 혹은 시간을 뒤섞어 놓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각 같은 경우는 그 사운드와 조명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이 움직이는 일종의 그 키네틱 조각과 함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박광수 작가님 작업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박광수 작가님을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아마 그게 전시 동선에서 이제 마지막이라서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광수 작가님 작업은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떤 종이가 캔버스 위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낱장의 종이들은 과거에 있었던 개인전, 2012년 인사미술공간에서 가졌던 개인전의 도록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작가님께서는 본인이 경험했었던 2012년도에 본인이 경험했었던 어떤 개인적인 그 장면들을 이렇게 드로잉의 방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듯이 이렇게 이 작업을 실제로 어떤 그 과거의 이미지를 캔버스에 하나의 조건으로 배경으로 설정하면서 이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기의 방식도 많이 달라졌고요. 다루는 매체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2개의 어떤 그 직관을 연결하는 혹은 그것과의 어떤 연결과 차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는 그 애니메이션
작업 같은 경우는요, 그 작가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작업과도 또 연관이 되는데, 그 작가님의 어떤 작업 특징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그리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업 간의 연결성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좀 전시 말미에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전시 의도와 함께 말미에 어떤 데일리로 계속 그리는 작가님의 작업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설치해봤습니다. 저희 1층 미니버스 전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쪽에 보이시는 저 여사님께서는 오디션 미용실이라고 해서 인민공 근처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미용실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인민공 가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책에는 세탁소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 플러스 동네 커피 사장님의 인터뷰도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원서동 사장, 그러니까 세탁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세 분 다 그 인사교실 공간이 생기기 이전부터 영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일상 공간에서 인민공을 훨씬 더 자주 보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고 지금 이 세탁소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인민공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으며 플러스해서 원소동의 역사까지도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부분도 뭐 상가고속으로 쓰고 있다가 이 저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인민공이 어떻게 생겼고 리모델링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제 말씀을 쭉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수집벽이 있으세요. 그리고 기록벽도 있으세요. 그래서 어마무지하게 기록을 하시고 아마 인민공에 대한 기록도 이렇게 갖고 계실 것 같고 심지어 어떤 것까지 아니면 그 작가들이 버리는 현수막까지 갖고 계시는 분으로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오디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인민공에서 막 행사를 해서 시끄럽다. 그러면 오디션 사장님이 뭘 시끄럽다고 그렇게 너무 뭐라 하지 마. 뭐 자주 저러는 것도 아닌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한 동네 살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커버도 쳐주시는 그런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동네 커피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인민공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 분의 공통점이 굉장히 예술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이세요. 럭키 부동산 사장님도 부동산 앞에다가 시처럼 손녀가 했던 어떤 말 본인이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그날 어떤 기분 이런 것들을 시처럼 표현을 하셔가지고 부동산 밖에다가 이렇게 기피를 해두실 정도로 그런 예술적인 감성과 소양을 갖추신 분이고 그리고 오디션 사장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머리가 실선이잖아요. 나도 예술을 해.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고객을 대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미용업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민공뿐만이 아니라 인민공이라는 공간이 일상 속에서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술적인 영감을 주고받으며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실 친구들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인민공이라는 곳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성인분들을 직접 만나 뵙게 됐는데요. 너무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분들께서 저희를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정말 귤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따뜻한 곳으로 안내도 해주시면서 사람의 정으로 이루어진 공간면서도 인민공이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연배가 있으신 이렇게 작가님 계실 때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계시니까 자 조수 작가님을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01년에 인사미술 공간이 인사동에 있던 시절에 개인전을 하셨습니다. 조수 작가님은 명랑교 첫 부흥회 난 명랑을 보았네라는 개인전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이제 사진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런 한국이 근대화돼가면서 만들어진 어떤 졸속한 이미지를 굉장히 과장해서 사진 작업으로 표현을 하시고 그런 우리의 어떤 맹목적인 리듬이라든지 집단적인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약간 코믹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날것의 감각을 살리도록 사진 작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그 당시 개인전 도로의 표지 이미지입니다. 개인전 도로만 있는 조그만 사이즈인데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포스터처럼 보시고 주식 작가님을 한번 떠올려 주십사 이렇게 비피를 했고요. 이렇게 보신 이유는 요새의 어떤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과 겹주어도 주식 작가님의 작업이 재밌게 보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옆에 최소연 작가님 말씀드릴게요. 최소연 작가님은 2004년에 인사미술공간에서 전문미술관이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아르코미술관 1층에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공간도 제법 오랫동안 운영을 하셔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요 근처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든지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세요. 제주도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이때 어떤 전문미술관이라든지 커뮤니티 아트 1세대 작가로서 그 확장선 안에서의 지금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그 선들마을이라는 곳에서 제주도 할머니들하고 협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주도 할머니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그림 선생으로 지금 불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선들마을에는 그 제주도 할머니들이 쓰시는 유휴 공간, 여기 뭐 귤 창고라든지 자재 창고라든지 농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림 창고 또는 미술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의 그 예술 부락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두 점의 작품은 공간사 신나는 할망과 강인자 고목남 할망의 작품을 한 점씩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할머니들이 농사를 짓거나 일상을 생활을 하시거나 하면서 본인의 어떤 신기 있죠. 그런 이런 것들 아니면 감정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풀고 달래면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할머니의 그림 수업이라는 책도 함께 이렇게 배치를 해 주었는데요. 할머니와 함께 작업하면서 어떤 일화들이 있으면 어떤 그림들을 그렸는지 또 함께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같이 배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약간 제 또래 작가입니다. 여기 신지영 작가님은 제가 1층에 신지성 작가님이 인사미술공간이 있는 원소동의 지역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가로 이제 모셨다면, 신지영 작가님 인미동의 물리적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작가로 이제 모시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인미동을 가보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약간 폐쇄적인 그런 구조이고, 그 다음에 좀 습습하죠. 그런 공간에서 신지영 작가님은 그 전시장이라는 공간이 전시로 쓰여지지 않는 일종의 유휴 공간이죠. 그 부분에 주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시로 쓰여지지 않는 공간에 어떤 악기적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리로 관객이 참여해서 소리로 울리면 그 인사미술공간 지하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전시를 구성을 하셨고, 지금 보이시는 세 개의 모형은 그 당시 인미동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지하는 1층, 그 다음에 1층, 그 다음에 2층. 그래서 관람객들과 또 참가자들이 이 공간에서 나는 어디다가 작품을 설치하고 체험을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그런 쓰임으로 만든 그런 모형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그 관련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쓰지 않는 폐기물을 이용했어요 라는 걸 아실 수 있게끔 작은 오브제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시는 영상은 고재욱 작가의 아트네이버라는 다큐멘터리 영상이고요. 고재욱 작가는 위에 제가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인전을 한다는 일종의 작가로서의 권한과 기회를 좀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술가고 이런 공간에서 전시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당신의 로망을 실험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댄스를 배우고 싶어요. 나는 요 미술공간의 한편에다가 내가 내 집에 구현하지 못하는 굉장히 덕후적인 취향의 어떤 공간을 구현해보고 싶어요. 나는 디자인을 해서 한번 사람들에게 공연을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미술 공간 안에서 이분이 역할 대행을 함으로써
예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꿈과 로망을 실현해주는 그런 어떤 열린 공간으로서, 열린 어떤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오지혁 작가님의 그런 활동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이제 영상으로 담은 것입니다. 네, 이상 디귿들 안녕 인사 소개 끝났습니다. 네, 바로 제가 언급한 걸 까먹은 게 하나 있는데 김노희 작가님도 ILS 미디어 컬렉션에 작업이 포함된 작가분이세요. 공교롭게도 그리고 사실 오르트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동시대에 사실 AI 요즘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그 합성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하게 된 시대에 미디어를 환경과 인프라로 바라보고 이미지가 물리적 현실, 빛, 물질, 시간과 맺는 관계를 다시 살피려고 한 전시이기도 해서요. 원래는 싱글 채널 비디오를 이제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그 싱글 채널 비디오 주변에 있는 사진이라는 매체와 또 다른 요소들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더 미래의 싱글 채널 비디오 혹은 또 다른 미디어 작업들을 암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작품들로 배치를 하게 되었고요. 이 작품들을 작가님들한테 직접 소개를 들으시면 좀 더 그 전시에 대한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민지 작가님께서 작품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진 작업하고 있는 이민지입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장면 뒤에 보이지 않는 풍경들 그리고 거기에 사진의 입자들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신재 기획자님께서 이제 ILS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사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를 좀 같이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아카이브나 그런 영상에서 사라지는 것들, 어떤 먼지나 어떤 그런 입자나 그렇게 사라짐으로써 다시 나타나는 어떤 물질들에 좀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런 대화를 나눴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이제 촬영하고 있는 어떤 황해도와 그 순천도인데 이제 황해도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성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 지역에 위치한 장면들을 좀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작 같은 경우는 어떤 한강 하구 습지나 아니면 히로시마에서 낙진으로 이제 피폭되었던 그런 숲이나 나무들을 촬영을 하면서 그 나무들이 이제 사진으로 변형되셔서 어떤 물질들로 나눌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아카이브 피그먼트 프린트와 스크린 프린트로 좀 그 장면을 함께 보고자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규인 작가님의 백그라운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희입니다. 저는 암스테르담 사업을 오가면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다음 작업은 아까 김훈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먼저 뒤쪽에 제목이 유튜브인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미지는 직접 제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보는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이건 이제 시간이지만도 이 전체 이미지를 보지 못합니다. 이 이미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해상도가 높고 그리고 가장 큰 데이터가 큰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합쳐서 왼쪽은 이제 위 르베르트 야경의 위 왼쪽에서 시작되고 오른쪽에 하면 아래 오른쪽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만나서 10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작업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저는 이제 그 보관 현장인데요. 지금 현재도 보관 진행 중이고 직접 가서 스테레오스코프 렌즈로 촬영을 하고 이거를 이제 스테레오스코프 렌즈, 그 프로젝터 렌즈로 이제 그 찍어서 만들어내지 않고 오히려 그걸 이제 분리시켜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은 제가 멤버로 있는 원필름 작업실에서 이제 기술받은 디지털 변화를 하고 나서 이제 기상을 받은 필름 아카이브 중에 이제 제가 선택을 한 것인데요. 포항에서 1950년에서 70년 사이에 이제 잘못 만들어진 필름을 마제트 아니면 염료가 안정적이지 않은 필름을 생산하면서 83년에는 이제 좀 안정화가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마젠타 층만 남아있거나 필름은 이제 노란색 층까지 남아있고 이제 보존의 상태에 따라 이제 층이 다르게 이제 남아있는 어떤 그런 필름들을 선택해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사회기관처럼이나 어떤 어떤 그런 산업기술 인프라라든지 이런 이미지들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기술적 한계나 물질적인 어떤 변화로 인해 이 당시 그 저를 기록한 필름들이 변화하고 또 지속이 되었는지 좀 함께 이 함께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 각각 듀레이션은 이제 100분 60초짜리 위에 한 6분 이렇게 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황효덕 작가님께서 머리가 헝클어져서 작품을 소개해 주시고 있고요. 재밌는 요소들이 세세하게 많아서 작가님께 직접 들으시면 재미를 더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효덕입니다. 기획자님, 김순재 기획자님이 전시 제안을 처음 주셨을 때 전시 제목 모태그룹을 들었었는데 제가 공교롭게 그때 보이저곡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보이저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약간 이런 지점이었어요. 보이저곡은 어쨌든 어떤 물질을 인간이 형태를 바꾸고 그 형태를 만들면서 기능을 부여하고 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과정이 저는 무언가를 조금 더 인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의 일환이었다고 느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아이러니한 거는 보이저가 발사된 지 지금 한 40년 가량 됐는데 한 10년 뒤면은 보이저가 더 이상 신호수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무언가 우리가 인식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언젠가는 다시 인식할 수 없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지점에서 약간 물질과 우리가 무언가 인식할 수 있는 것, 인식하려고 하는 것,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약간 잠깐 드러나는 정보, 그 정보는 어떤 이미지일 수도 있고, 어떤 텍스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언어 같은 것들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의 약간 일시적인 어떤 상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했고요. 작업들은 약간 어떤 면에서는 좀 긴밀한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들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로 약간 조합이 돼요. 그 맨 외곽에 있는 건 어떤 막이에요. 약간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간과 이 공간을 분리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무언가 어떤 텍스트가 걸려있는 어떤 장치가 되기도 하고 스크린, 일시적인 스크린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들이 있고 이
맨 외곽의 스크린은 유리관을 밴딩해서 만든 관이 이제 걸려져 있는데 물이 내부로 흘러요. 그 물은 중간에 있는 수조로부터 나오는 거고 천장을 통해서 저쪽 안쪽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헝클어진 텍스트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수조로 순환하는 구조고요. 약간 물이 약간 어떤 글자가 됐다가 다시 어떤 물이 되는 그런 약간 인수적인 뭔가 부여 다시 돌아가는 거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고요. 그쪽 왼쪽에 구리로 만든 약간 파라볼라 안테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오브제가 놓여 있는데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자체로 스피커 기능을 하고요. 스프링하는 진동할 수 있는 진동 스피커 유닛을 안에 심어놔서 이 구리 조각 자체가 진동하는 소리가 이제 나는데 내부에는 지름 11.3cm의 루프 안테나를 장착을 했어요. 이 11.3cm의 지름은 1.4GHz 초반의 라디오파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건데 그 주파수가 수소선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신호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소선을 잡은 이유는 여기가 실내고 또 지구상에서는 대기 중에 뭔가 이것저것 간섭 요인이 있어서 많이 안 잡히는데 약간 우주에서 약간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잡음의 형태로 수신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호를 잡고 복잡하고 SDR 소프트웨어 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운드를 변환해서 이렇게 송출하고 약간 어떤 면에서는 우주가 시작했을 때 이렇게 시작한 어떤 전파, 생성된 전파가 그 이후에 약간 어떤 과정들을 별의 붕괴든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로 다시 송출된다는 그런 지구적인 어떤 것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수조가 있는데 얘는 기능적으로는 물을 순환시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보이저, 멀어져가는 보이저를 생각했을 때 약간 느꼈던 추상적인 느낌에서 온 거예요. 내부에는 검은 돌이 있고 약간 고요하지만 무언가 있기도 하고 또 기어있음을 조금 만들어보고 싶었고요. 이 수조를 붙이는 트라스우드의 줄 끝에 조명이 하나 달려있어요. 빛을 비치면서 내부의 수조 내부가 보이다가 사라지는 느리는 시간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는 테이블이 있는데 흑연으로 만든 테이블이고요. 위에는 저쪽에 정렬된 어떤 텍스트, 저 텍스트는 보이저 원리 레코드에 실려있는 페이로 결혼에 들어가는 한 구절에서 왔어요. 머리가 헝클어져서 라는 구절인데 정렬되어 있는 것과 약간 헝클어진 것을 모았고 이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오브제와 작은 두 개의 패널이 있는 전자잉크 패널을 이용해서 수조 주변의 공간을 실시간으로 6초에 한 번씩 재생을 다시 세세시키고 하는 걸 방송시키는 그런 장치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올라가셔도 돼요. 올라가서 그냥 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작품을 볼 수 있는 판테스를 제작했는데 약간 오리지널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모티브는 우주 배경 불사인데 그거를 제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기 작업을 여러 가지 좀 다른 어떤 장치들과 좀 다른 감각으로 좀 읽을 수 있는 어떤 정보의 드러남과 약간 삭제 같은 것들을 좀 감각할 수 있게 설치의 어떤 작업 형태로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넘겨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여기 가까이 오셔서 작은 요소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구리, 황, 아연, 원소들이 작은 오브제로 모여있거든요. 이걸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진원 작가님께서 작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호입니다. 저는 다큐멘터리를 노래하는 영상과 사진이 결합된 작업을 하고요. 우선 이 작업의 첫 고민은 저는 옛날부터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포토저널리즘 사진을 보면서 자라온 사람인데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사진이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이 복제되고 전송되면서 사진이 어떤 힘을 갖게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시점부터가 그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어떤 힘도 생산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진이 생산되는 이 도시대에는 사진은 어떤 구조 안에서 어떤 상황일 때 힘을 가질 수 있고 또는 사건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작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작업에는 몇 가지의 소스들이 이제 뒤섞여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1930년대 이제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그 농촌을 기록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FSA 사진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상징이 됐던 마이그런 마더라는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은 상징이 되기도 했지만 엄청난 논쟁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FSA 프로젝트에서 찍었던 사진들과 또 그 사진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검열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펀칭 이미지들 그리고 그 마이그런 머더라는 사진을 찍었던 도로시아 렉의 인터뷰 그리고 그것과 좀 어긋나는 그 피사체였던 플로렌스 හන්슨이라는 사람의 인터뷰 이런 것들이 대상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주라는 것을 어떻게 재현해왔고 그 이미지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시화됐고 혹은 비가시화됐고 이런 것들을 함께 보기 위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이 사진들은 촬영자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시공간적인 환경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사건이 되고 이런 식의 힘을 발휘했구나 이런 걸 좀 추적하고 짐작하고 그런 걸 따라가면서 그러면 나는 이 시점에서 이 이미지들로 또 새로운 어떤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실험하고자 했던 거고요. 이쪽에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얘는 2009년에 서울 용산 참사 당시에 불타는 남일남 건물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사진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 불타는 막루가 나에게 사건이 되었다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불타는 막루가 우연히 수많은 카메라 앞에 있었고 그 수많은 카메라들이 생산해낸 이미지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때 이 용산은 사건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영상에 있는 통동 재개발 주제과 비교해서 보면 이게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용산하면 떠올리는 그 불타는 막루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행위, 그곳에서 어쩌면 힘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는 사진이고요. 마지막으로 제목인 언다큐멘티드 모나리자는 모나리자라는 이름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상징이 됐다는 그 사진을 그 당시에 30년대의 모나리자라고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언다큐멘티드는 요새 이제 트럼프 위기 오면서 트럼프가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쫓아내려고 할 때 계속 언다큐멘티드 퍼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리걸이 아니라 언다큐멘티드라는 효명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사진적으로 이미 심장하게 다가왔고 그래서 언다큐멘티드 모나리자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거는 당연히 허가받지 못하거나 기록되지 못한 이주자들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가시화되지 못해서 사건이 되지 못한 이미지들 그 자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기획자로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황지 작가님이랑 홍진원 작가님 모두 장상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요. 장상이라는 것이 아직 음화되지 못한 필름에 잠재되어 있는 이미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이미지들에서 그런 것을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고요. 그리고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한 논란은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이미지가 이 작품에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에 대해서 또 추정해 보시는 것도 작품에 보시는데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우리 작가님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작품은 한우리 작가님이 2017년에 만드신 작업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네모난 스크린이 있는데 이 유리로 된 스크린이에요. 그리고 필름이 사실 16mm 필름의 백피트가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이게 3분짜리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지금 손가락에 쓰고 있는 글자가 아마 인식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조용히 여기 앉아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방석을 배치를 해두었는데요. 그 텍스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스포를 하면 그 순간은 지나가도록 약속되어 있다는 텍스트예요. 하지만 그 텍스트가 그 손에 쓰여졌기 때문에 금방 사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텍스트를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성이 사실 그 필름의 시각성은 굉장히 이상하고요. 필름이라는 것이 그 1초에 24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이미지가 사라져야만 다음 이미지가 사실 다음 이미지가 나오고 그 이미지들이 연결된 잔상이 어떤 이미지를 움직이는 이미지를 인식을 하게 하는데 그런 속성들이 이 작업에 담겨 있고요. 사실 작가님의 다른 작업들은 그 세페한 매체로서의 필름을 다루시기도 하는데요. 그 필름을 여전히 다루고 이 필름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어서 사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필름을 프린트를 할 수 없지만 이 고장난 장비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인화나 형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커뮤니티에다 문의를 하면 아마추어 애호가들이 다 이렇게 아까추어 같이 이야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실 지금 점점 더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되어서 요즘은 유튜브도 첨단 카메라와 여러 가지 시각 기술로 그 영상들을 만드는데요. 이 이미지가 사실은 이 필름이라는 매체가 여전히 저희가 어떤 아마추어성 같은 것들을 실험할 수 있는 매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는데요. 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층 아카이브 라운지에 저희 그 임미동의 역대 자료들이 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살펴보시면 여기 참여하신 작가님들의 이전 작업도 같이 엿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운지 통해서